여러분들 프로그래머잖아요.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여러분이 만든 그 수많은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당신의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PC에 있겠죠, 대부분. 자, 내 PC에 있긴 한데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짜는 코드 추적하고 있어요. 내 코드는 내가 열심히 짜고 있고 내 PC에 폴더에 잘 담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내가 내 코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코드가 어디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이 아주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라서 버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코드 정리 잘할 필요 없습니다. 최종본만 갖고 있으면 만사형통이죠. 최종본이 완벽한 코드이기 때문에 돌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버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한 컴파일러 에러면 그냥 컴파일러 이용해가지고 찾으면 되죠. 찾으면 되는데 논리적인 오류도 생기잖아요. 분명히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드 작성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안 되네? 근데 어디가 틀렸지? 근데 내가 코드를 매일매일 수정을 해서 한 달이 지났다고 하면 언제 내가 오류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나는 최종본만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없는 겁니다. 내 기억속에 남아있냐고요? 남아있지 않죠. 그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자기가 짠 코드는 내가 이해는 하고 있겠지만 내 코드가 어디를 변경해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류가 생겼으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낭비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뭔가 하면 버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게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냥 버전 제어 시스템이니까 내 시스템의 버전 1.0, 1.1, 뭐 1.2 이런 거를 추적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버전을 제어한다는 거는 소스 코드 변경을 추적한다는 겁니다. 소스 코드의 변경을 추적을 한다. 근데 이 소스 코드의 변경을 추적하는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이 코드는 이만큼 변경했습니다. 라고 종이에 기록을 해놓고 아니면 이 한글이나 워드에 내가 변경한 코드를 담아가지고 이만큼 변경됐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방법이기는 한데 이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이 컴퓨터 시대에 쓸 방법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추적을 하고 필요하면 특정 위치의 코드를 컴파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코드 짜다가 버그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31일에 버그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언제쯤 버그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15일째 내가 짠 코드로 움직여서 이 코드에 대해서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혹은 그 상태 그대로 컴파일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15일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땐 버그가 없었네. 그러면 16일째에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버그가 생기는 코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날에 여러분이 변경한 코드가 버그를 일으킨 거니까 그 코드만 면밀히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버그를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버그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버그는 이제 벌레라는 안 좋은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버그라고 하면 치를 뜨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요즘은 이 고상한 표현, 이슈가 생겼다. 우리말에도 뭐 이슈라는 말 있잖아요. 자, 이슈가 생겼다고 해서 자, 이슈를 해결을 하는 방법까지도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소스 코드만 추적하는 게 아니고 자, 버그 리포트 시스템도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게 뭐 종이 문서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된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가 이제 명확해요. 누가 버그를 일으켰는지, 누가 이 버그를 해결을 했는지 이게 명확하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짜는 코드를 추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업무 분석이 됩니다. 얘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이 한 활동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그 능력이라든지 업무에 들인 시간 이런 거를 다 환산해서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소스 코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내가 코드 개발하다 보면 코드가 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난 분명히 저장했다고 하는데 코드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을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이제 편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제 장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내가 쓸 수 있는가가 또 문제잖아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 VCS라고 이제 약칭을 합시다. 자, VCS를 쓰는 방법은 뭐냐? 나 쓰고 싶은데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쓰는가 하는데 이 VCS를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Git을 사용하는 겁니다. Git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Git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PC에 깔아서 여러분에 있는 소스 코드를 서버 쪽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it을 쓰게 되면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여러분이 입문을 하는 겁니다. 입문을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드. 그러니까 Git은 다루는 코드는 어떤 언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용, 자바용, 뭐 파이썬용, 자바스크립트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든 가능입니다. 굳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한정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내서 여러분의 문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다 확인을 쉽게 하는 훌륭한 체계가 Git이 됩니다. 이 Git은 리눅스에서 이제 나온 좋은 개념입니다. 좋은 개념인데 이 리눅스라고 하는 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죠. 리눅스라고 하는 게 나온 게 한참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이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아마 91년 정도에 이제 리눅스가 출현을 하게 됐는데 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내가
이 리눅스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잖아요. 무료이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리눅스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재미있어서 그 다음에 운영체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운영체제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그 속이 궁금해. 근데 공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핀란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먼 나라긴 하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멀긴 하지만 심정적으로도 그 북극 가까이 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핀란드가 이제 심적으로도 좀 먼 나라긴 한데 리눅스를 쓰게 되면 또 이 핀란드가 또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 리눅스를 만든 닐스 토발즈라는 사람의 고향이 이제 핀란드이기 때문에 이 핀란드에서 이 젊은 친구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때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 개발한 게 이 세상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운영체제 많은 부분에 리눅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나 맥하고는 분명히 다르지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쓰는 운영체제가 또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리눅스는 가격이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누구든 소스코드 열람하면서 컴파일해서 운영체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도 그 밑바닥은 당연히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건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오픈소스니까 돈 받고 내가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사람이 자발적 협업을 합니다. 자발적 협업을 하는데 말이 좋아서 자발적 협업이지 이게 잘 되겠어요?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리눅스의 개발자 린스 토발즈가 이 리눅스의 이제 업데이트 소스코드 변경을 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이 리눅스의 소스코드가 얼마나 크고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좋은 게 없는가 찾아봤는데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한 게 없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겠지만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만든 사람이니까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최고의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럴 경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지 뭐. 자,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리눅스에 쓸 정도로 좀 현실화되어 있고 쓰기 편하고 이런 게 없어. 그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Git입니다. Git. Git이라는 건 이제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에 가까워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뭐 멍청이, 얼간이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이런 이상한 말을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이름으로 장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데 닐스 토발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이 새로운 거를 만들면 나 자신을 투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이름을 쓴다. 그래서 나는 나를 기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멍청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니까 기수를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기수로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리눅스도 만들고 깃도 만든 사람인데 멍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데 뭐 겸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조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이 깃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서 내 코드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써보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내가 해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데 쓰면 쓸수록 굉장히 유용하다. 내가 갖고 있는 코드는 전부 다 이 기수로 처리해서 버전 컨트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깃을 한번 깔아 볼게요. 우리 강의실에 가면
GitHub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Git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2.31.0 버전 64비트로 되어 있는 이 버전을 깔아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쪽에 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4비트용 윈도우즈 셋업을 여러분이 눌러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러분이 특별히 뭐 설정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하면 뭐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깃을 한번 깔아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2.31.1 버전이 됩니다. 자, 요거를 열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4빈용으로 깔도록 하세요. 요즘은 나오는 CPU와 운영체제가 다 64빗입니다. 자, 넥스트 눌러서 설치 폴더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자, 얘는 이제 already exist니까 예전에 깐 적이 있으니까 요 폴더가 있다고 하는가 봐요. 여기에 그냥 깔겠습니다. 깔고, 자, 아이콘도 데스크탑에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선택할 건 없으니까, 자, 기수로 스타트 메뉴에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터인데 우리가 뭐 쓰지는 않을 거긴 한데 일단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as Git Default Editor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우리가 이미 이 컴퓨터에 깔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쉽게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선택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별히 쓸 건 없습니다. 그대로 가서 디폴트 값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깃이 우리 컴퓨터에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서버 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PC에는 깃을 깔았잖아요. 우리 PC에는 깃을 깐 상태입니다. 자, 깐 상태인데 이게 버전 컨트롤이 되려면 내 PC에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PC에 소스 코드가 날아갈까봐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깃을 쓴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서버를 내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깃이 있으면 요 깃에 대한 서버를 내가 접근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 PC가 있으면 내 PC 쪽에서 서버 쪽으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스 코드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얘가 깃입니다. 이 깃은 내 PC에 깔려 있습니다. 내 PC에 깔려서 서버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서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서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서버 역할을 도와주는 웹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 깃을 만들었기 때문에 깃 자체도 굉장히 이제 개방적입니다. 리눅스 쓰지 않는 사람들은 깃을 사용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개방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자, 설치가 아직은 다 되진 않았네요. 자, 그래서 이 서버를 뭘로 할 건가는 이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이 고민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깃을 쓰는 경우에 깃에 대한 소스 코드 저장소는 GitHub이라는 쪽이
이제 거의 평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GitHub이라는. 자, 그래서 Git은 다 깔았으니까 이제 피니시해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 윈도우즈 Git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뭐 에러도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서버는 이제 누가 할 거냐, 서버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요 서버는 GitHub이라는 사이트가 정복을 했다고 해야겠죠. 이 Git으로 통신을 할 때 GitHub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GitHub은 오픈소스 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코드를 공개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GitHub은 사용하는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은 학생한테는 정말 고마운 웹사이트죠. 근데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Git은 그러면 돈을 뭘로 벌지? 돈을 벌어야지 서버 운영을 할 텐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아요. 오픈소스는 무료니까 리눅스라든지 뭐 Git이라든지 온갖 이 소스 코드는 다 GitHub 쪽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할 거니까. 근데 회사는 어때요? 회사는 소스 코드 공개가 사실 어려워요.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못 씁니다. GitHub을 이제 원칙적으로는 못 써요. 못 쓰는데 쓰고 싶으면 대신에 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소스 코드를 가리고 싶을 때는 GitHub에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GitHub이라는 게 쓰다 보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소스 코드를 이게 다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요긴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GitHub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돈을 내고서라도 GitHub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PC가 있으면 회사 PC가 어디에 접근하는가 하면 GitHub에 접근하는 겁니다. GitHub에 접근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대신에 이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GitHub 쪽에 돈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개해도 되잖아요. 공개도 되기 때문에 GitHub을 우리가 자유롭게 쓰면서 이 웹사이트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GitHub의 또 장점은 뭔가 하면 이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 좋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GitHub을 내가 좀 인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GitHub 입장에서도 일단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 서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냥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고는 이제 버티기도 어렵기 때문에 물색을 하다가 찾은 데가 M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구도 이제 예상 못했는데 GitHub을 인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좀 싫어하는 회사잖아요. 싫어하는 회사인데 오픈소스 진영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GitHub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 입장에서는 탄탄한 이제 주인을 만난 거죠. MS가 돈이 많잖아요. 이 많은 돈을 가진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서버를 돌릴 수 있으니까 서버도 더 좋은 걸로 이제 확충을 하고 서비스도 더 좋은 거를 개발할 수도 있고 해서 서로 이제 윈윈인 거죠. 근데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로 남지는 않겠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더 진출하겠다라는 게 MS의 목표였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진출하려고 하면 GitHub이 필요합니다. GitHub을 이용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제 유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MS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였는 겁니다. 그래서 이 GitHub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이 GitHub을 사용하려면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GitHub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github.com을 이제 찾아가면 GitHub 사이트가 뜹니다. GitHub 사이트가 떠서 내가 가진 이 소스 코드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GitHub 쪽에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증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메일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인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업을 눌러서 여기서 여러분의 유저 이름, 하고 싶은 유저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적어주면 됩니다. 뭐 유저 이름은 뭘로 할까요? 모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적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등록한 적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 밑에 패스워드 적고 그 다음에 자동 가입이 아니라는 거 확인해 가지고 어카운트를 이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itHub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해서 생성을 해야 되니까 생성을 해 놓도록 하세요. 해 놓도록 하고 생성이 다 됐으면 로gin을 한번 해 봅니다.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한 정보를 잘 기억을 했다가 이제 로gin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이제 하고요. 여기도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GitHub 쪽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다 해서 한번 로gin을 시도를 하도록 하세요. 로gin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도 가입한 정보를 확인을 해서 로gin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인 누르면 이제 로gin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보안도 철저하니까 이 문자를 입력해서 이제 로gin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긴 됐기 때문에 이제 GitHub의 여러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GitHub에서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내 PC에는 뭐가 깔려 있겠습니까? 내 PC에는 깃이 깔려 있습니다. 내 PC에는 깃이 깔려 있어서 이제 서버랑 통신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서버 쪽하고 이제 통신하는데, 서버 쪽에 저장소가 필요하죠. 서버 쪽에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서버 쪽에 저장소. 저장소를 이제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내 코드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이 저장소에 집어넣는데 이 저장소는 Git을 쓰는 사람들은 레파지토리라고 합니다. 뭐 스토리지라는 표현도 이제 저장소로 이제 쓰는데 여기서는 좀 더 고상한 표현 레파지토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레파지토리. 레파지토리를 이제 만들어야지 내가 이 저장소에 내 소스 코드를 Git을 이용해 가지고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저장소에 집어넣고 싶은데 PC에서는 DC 깔려 있어야 되고 GitHub에서는 저장소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생성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여기 플러스 기호가 있잖아요.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New Repository라는 게 뜹니다. New Repository. New Repository가 이제 뜨기 때문에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면 됩니다. Create a new repository니까 레파지토리를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 웹서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mycloud1이라는 걸로 뭐 이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여기 description도 설명을 하고 이제 퍼블릭으로 해서 mycloud1이라는 레파지토리를 이제 만듭니다. 2021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우리 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래서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저장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저장소와 여러분 PC에 있는 Git이 어떻게 통신하는가는 여기 헬프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이 Git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it에 대한 또 설명을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Git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PC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 GitHub의 레파지토리, 그 이름은 mycloud1의 2021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파지토리의 소스 코드를 전부 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쉬운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Git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Git이라고 하는 게 우리 PC에서 정보를 GitHub 쪽으로 이제 넘겨주고 GitHub에 있는 정보를 내 PC로 이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대부분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올릴 수도 있고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내 새로운 PC 쪽으로 이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근데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우리 윈도우 상에서 파일 복사하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몇 가지 Git에 대한 명령어, 그 다음에 Git이 동작하는 원리 같은 거를 좀 알아야지 GitHub, 그 다음에 Git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동화해서 이 Git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써보면 이게 그 방법도 이제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서로 오갈 때 꼬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Git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명령창, 자, 이런 명령창에서 Git을 쓰는 거지 자동화된 기능, 버튼 클릭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GitHub 쪽으로 보내고 뭐 이런 거는 잘 쓰지는 않아요. 쓴다고 하면 쓰겠지만 뭐 타이핑 몇 자만 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새로운 기능을 뭐 버튼 형태로 익혀서 쓰고 이게 또 꼬이는 경우도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명령창으로 하면 문제 생기는 경우는 내가 그냥 쉽게 뭐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